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하나그룹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현지 매체인 글로벌 메일이 잠수함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방안인가요? 한번 뉴스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잠수함 계약이 유럽과 한국 분할 발주 검토. 이거 분할 발주라는 자세한 이 뉴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거를 총 12척이지 않습니까? 뭐 유럽의 6척, 한국의 6척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럽보다는 독일과 한국의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면서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양국에게 단지 잠수함을 언제 누가 빨리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초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야 우리한테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 줄 국가에게 우리 낙점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제 잠수함 외에도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60조라는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가 명시로 얘기했죠.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 경제에다 도움이 줄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우리 뭐 니네 일자리 갖다 우리가 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했고 할 수 없이 우리나라 현대차 정세회장 그 바쁜 와중에 캐나다까지 달려가서 말을 했지만 캐나다에다 예전에 자동차 공장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별로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자동차 공장 대신에 우리는 대신에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차가 또 수소라는 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 인프라 깔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 역시 이제 캐나다 현지 항공사랑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을 증대시켜줬다 얘기했고 LG에너솔루션은 이제 공장을 추가로 짓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LG에너솔루션 입장에서는 캐나다에 공장 갖다 문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과 한국이 다각도로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으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놓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온 대안이 6척은 독일에, 6척은 한국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갖다 독일의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글로벌 메일이 캐나다 정부의 어떤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솔로몬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또 우리가 아예 놓치는 것보다는 뭐 절반이라도 가져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국가를 보면은 캐나다가 있고 양쪽에 우리나라랑 맞닿은 곳에 태평양 있고 캐나다, 유럽은 대서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메일의 보도를 보면 6척을 배치할 때는 어차피 대서양에 배치를 하니까 이건 독일에다 주고 우리 쪽에 배치하는 태평양 쪽에는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글로벌 메일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나란히 한쪽에 6척, 한쪽에 6척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도 잡고 독일도 잡고 현명한 대안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이나 운영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한편은 캐나다는 독일에 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이고 또 나토 회원국답게 유럽에서 세이프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방과 방위 예산을 갖다가 참여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독일이 캐나다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받더라도 내심 캐나다는 사실은 독일로 기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메일을 갖다가 흘리면서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끝까지 뭔가 제시안을 갖다가 잡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캐나다 입장에서도 워낙 고민이 많이 되니까 이런 좀 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독일이 같은 나토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토 회원국은 아니니까 다른 나토 회원국과 더불어서 뭔가 프로토콜, 의사소통하는 데 우리가 안 좋은 점, 약점이 있지만 최대 강점은 잠수함 건조를 해서 납포하는 시기가 최대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정부보다는 우리가 빨리 잠수함을 갖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캐나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거 가지고 왜 경제 이권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느냐. 당장 러시아에도 위협이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위협을 생각할 때는 보다 빨리 건조를 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캐나다 잠수함이 너무 낙후됐고 노후화했거든요. 이렇다면 이런저런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도 중요하다 볼 수 있고 한편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과 간에 연대를 하면서 바닷속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독일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왜 어디다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폭스바겐이 공장을 갖다가 지어주고 왜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냐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국방부 입장에서 불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글로벌 메일 입장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캐나다 해군이 그래도 이렇게 분할 발주하는 거를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토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망 입장에서 12척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야지 부품을 갖다 어떻게 좋다라는지도 이제 순조롭게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대로 나토 회원국에 따른 장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살리면 다른 나토 회원국,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갖다 어떻게 할 건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해나 오션의 잠수함 수준에서 안 좋긴 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국방부의 이 사안은 공식적 입장은 없지만 글로벌 메일의 보도를 보면 군 전문가를 갖다 입을 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조달이라든지 실제 전시에 실제로 참여했을 때 생긴 어떤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마크 카니 총리 역시 분할 발주한다면 사실은 이제 하나의 함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 정부의 속내는 독일에 주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이 조기에 탈락한다면 독일도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노리는 어떤 그 기사를 갖다 흘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찌 보면 이 기사가 뭐 진짜로 검토 중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우리랑 독일을 끝까지 좀 경쟁을 붙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현대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겠죠. 너네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전체를 생각하면서 현대차가 그 캐나다 화끈하게 좀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겠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재까지 갔지만 그러기에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수소 인프라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이렇게 분리발주를 갖다가 모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4월 말쯤에 이제 최종적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